요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12년 전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인데요. 당시 의무 휴업일 제도를 만든 장본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년도 더 지난 이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조지훈 전 전주시 의장이자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제가 최근 근황을 몰라서 호칭을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호칭이 좀 변했어요. 예. 예전에는 시의원이었다가 시의회 의장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이었고 원장이었다가 예.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 전국에서는 친명 조직의 외곽 조직인 더민주 전북혁신회의의 대표였다가 셋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쓰십시오. 그러면 의장님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처음 만든 분이셔요. 네. 제가 만들었다고 하는 건 좀 부끄러운 얘기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제안을 했고 전주 시민이 만든 거였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봄까지 제가 서신동에 있는 모 대형마트 앞에서 100여일간 천막 농성을 했고 천막 생활을 했고 이거에 호응한 전주시 의원님들과 동전장보기까지 함께했던 전주 시민들이 진짜로 똘똘 뭉쳐서 우리 지역의 경제는 상생의 경제고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는 경제민주주의까지 진행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 성과를 만든 거였죠. 그럼 어떻게 이 의무 휴업일 제도를 생각을 좀 하신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2009년도, 2010년도를 넘어서면서 대형 마트들에서 뭐 통 큰 치킨, 네. 뭐 큰 피자 뭐 이런 게 있었죠.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이 치킨집들이 다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치킨 한 마리 5,000원씩 통큰 치킨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독과점을 하고 있는 대형 기업들의 시장 파괴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시장 파괴 행위를 막아야 자영업자,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계가 버텨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 내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지켜내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제안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뭐 네. 시민들을 왜 대형마트를 왜 막냐. 또 그리고 대기업들의 반발도 좀 심했을 텐데 좀 어떠셨어요 그때? 대형마트를 막은 적은 없죠. 대형마트도 쉬자였죠. 아 그렇죠. 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쉬자. 쉬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행 몇 시에 문 닫죠? 뭐 6시 전에 문을 닫죠. 4시에 문 닫아요. 그랬나요? 네. 네. 코로나 전국에는 3시 반에 닫았어요. 그러면 은행도 6시까지 문 열어야 시민들이 편리한 거 아닙니까? 뭐 오후 10시까지 하면 더 편하죠. 그렇죠. 네. 근데 6시에 문 닫잖아요. 네. 4시 반이면 문을 닫잖아요. 그건 사회적 합의지 않습니까? 그건 노동자의 건강권을 비롯해서 업무의 효율성까지를 포함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24시간 영업을 하는 순간 5일장, 7일장까지 다 망가집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런 뭐 연구된 결과니까 그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현하고 서로 합의해내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 한 달에 2-3번 쉬자고 하는 거였고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말자였습니다. 쉬자 좀. 그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전주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 한 달에 2번씩 쉬었잖아요. 예. 제일 먼저 정말로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 온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막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를 안 끊어요. 대형마트 지점장이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쉬죠. 예. 쉬는데 그분은 쉬는 게 아니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였죠. 매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매장이 문을 닫으니까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들 데리고 격포로 지금 놀러 가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점장도 쉴 수 있었던 거군요. 네. 아. 그런 면에서 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그 사회적 합의가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어찌 됐든 그 전주에서 시작한 이 의무 휴업일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지금은 또 다 시행 중입니다. 전체가 다 시행 네. 중인데 윤석열 씨가 집권하는 3년 사이에 약간 예. 흐트러진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저기 뭐야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네. 평일날로 바꾼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이상한 말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거의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상당히 많은 곳에서 평일날 휴업으로 바꾼 지역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지역사회 갈등을 만들고 있죠. 그 전통시장 낙수 효과를 좀 바라보고 시행한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온라인 배달 많이 하고 의무 휴업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안 갈 사람은 어차피 안 간다. 또 그 SSM, 네, SSM 편법도 생겼고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정책 효과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구분? 왜냐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라고 하는 건 예. 골목 상권이나 자영업,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 내 소형 점포들, 예. 소위 말하는 로드샵이나 그런 전통시장도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소비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소비 패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계기일 뿐이고 예. 그걸 뭘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핵심 중에 하나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와 가정 생활을 보통 시민과 함께 보통 시민처럼 할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런데 전통시장과 이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거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만으로 될 수 있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 골목상권 활성화와 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문제는 도시 재생의 문제 예. 그리고 지역 화폐를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 어떤 우리 지역 내 그 도시 계획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됐을 때 골목상권과 지역 내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는 정책을 하는 것이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라고 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 이제는 별개의 문제죠. 오히려 네. 이 온라인 경제, 디지털 경제가 이미 우리나라 GDP의 뭐 50%를 넘어서고 있는 마당에 지금은 만약에 지역 경제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려낼 첫 번째 과제로 정책을 뭘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면 온라인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나 대다수 언론들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시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위해서 이 의무 휴업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노동자의 쉴 권리 더하기 소비 패턴. 또 하나 소비 패턴을 네. 통한 골목상권 자영업자와의 상생 구조의 첫 번째 조건을 만든 사회적 합의라는 거죠. 조건이다. 조건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털털거리고 다니는 한 30년 된 승용차건, 시속 300km를 가는 스포츠카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똑같이 30km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이게 슈퍼카라고 해서 나는 300km 낼 수 있으니까 100km 갈래. 꼭 가면 그거는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한 사회적 합의, 우리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낸 갈등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이 사회적 합의가 한 달에 2번씩 대형마트들이 쉬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키는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슈퍼카든 오래된 차든 똑같이 시속 30km를 지킨다와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도를 만든 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조례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법정 공휴일로 추진 중인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법정 공휴일로 만들어야 예. 뭐라 그럴까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그 좋은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거든요. 예측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 조례로만 정해버리면 자치단체의 형편과 그리고 그 자치단체를 권한을 누가 주냐에 따라 그때 변해버리면 사람들은 예측하거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법으로 정해놔야 그 정해진 법에 의해서 다른 계획과
기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법으로 정해서 가야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규제 뭐 이런 걸 떠나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혁신 방안 좀 있을까요? 이제 소상공인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펼쳐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12.3 내란 사태 이후에요. 그것이 정점이었다고 네. 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통계 수치를 보면 폐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업한 사람들이 개업한 사람들이 또 숫자를 메꿔서 비슷하게 가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숫자가. 그런데 12.3 내란 계엄을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폐업한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폐업을 하는 걸 두려워하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거를 폐업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출금을 일시 상환을 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는 폐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끌고 갈 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폐업 그러니까 전국에 폐업 숫자가 100만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폐업 상황이 벌어지고 사태가 벌어진 건 온라인 경제의 확산, 플랫폼 경제의 확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도 이 플랫폼 경제라고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이 온라인 경제에 올라타서 이걸 공공정책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그 단초가 두 군데에서 그런 단초를 봤어요. 무엇이죠? 하나는 네. 군산에 있었던 배달의 명수. 배달의 군산에서 네네. 근데 그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네. 단초는 제공했어요. 배달의 명수. 네. 배달의 명수 군산에 있는. 그리고 지금 대구에 대구로라고 하는 네. 그 앱이 있습니다. 공공 앱이. 공공 배달 앱. 네. 네. 이 플랫폼 안에 모여드는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규모화 규모경제. 이거 표현하는데 네. 우리는 지역이 작아요. 지역이 작아서 배달 앱을 우리 전주시에서만 해내기에는 이 음식 배달 앱 하나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배달 앱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규모가 작으면 다양화, 다원화해야 돼요. 이거를 대구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음식 배달, 교통카드, 택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그 대구로 하나에 집어넣어서 예. 다양화, 다원화함으로써 규모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공공 앱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라고 표현되는 이 골목상권에 전폭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이걸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당근 기능까지 어떻게 좀 꿈이 좀 큽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이런 전반의 기조가 그 조 부장님이 추구하는 가치 철학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지역 경제가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네. 이렇게